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1월 3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목감기 인후통이 남아 있어서 소리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금요일 밤에 끝난 나스닥은 1월 2일 중요 자리에서 터닝을 했습니다. 1월 2일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터닝을 해서 살리면 일단은 이제 뭐 차익 매물이 나오는 시기에도 한숨 돌리고 갈 수 있다. 그렇죠? 아직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킬 자리는 지켜내고 있다. 그래서 시간을 끄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12월 18일에 이 장대 음봉, 기준 음봉의 영향을 받으면서 차익 욕구가 분명히 있지만 일정 부분 하락하게 되면은 바이더딥 현상에 의해 받아주는 거래도 여전히 시장에 많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77% 반등을 했고요. 다만 아직은 요 상단에서 내려오는 빗각을 아래에 두고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다시 돌아서서 이제 또 우상향을 하고 신고가를 내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근데 물론 우리와 반대로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다시 살릴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러나 이제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기고, 그다음에 트럼프 취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요 자리 1월 2일에 지켰던 자리를 이탈하면서 공간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항상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도 이 기준 음봉을 반 올렸을 때 1차적으로 고가 돌파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음봉 하나 전체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내려왔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그런 역할, 그리고 여기 추세를 첫 번째 역할, 그 다음에 그때 넘지 못한 걸 두 번째 역할로 밑으로 1번, 그다음에 위로 1번, 위원 이렇게 기준을 잡고 판단을 하시는 게,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방향으로, 그 안에서는 그 내부에서만 트레이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우리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금요일 개장 전 체크 내용이고요. 1월 옵션 만기는 이제 4거래일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야간 선물은 금요일 시작 전에 0.46% 하락한 상태였고요. 316.15로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네, 수렴빗각을 정말 절묘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수렴빗각을 이제 지지하지 못하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하방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외국인들의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향들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탈도 안 됐는데 이탈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베팅을 먼저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항상 그건 이탈이 되고 나서 외국인들의 반응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은 상방을 유지한 채 하방을 그냥 맞이하면 안 되니까 이탈이 됐다면은 외국인도 서둘러서 포지션을 변경을 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빗각을 지키면서, 수렴 빗각을 지키면서 외국인들은 원래 포지션 지켜내는 돌아서는 그런 방향을 금요일에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수렴 빗각을 지지하며 급반등했고, 주요 수급 에너지가 금요일에 상방으로 몰리면서 원웨이 상승 반등장이 출현했습니다. 이따가 다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 및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 삼성전자 자사주는 100만 주 신청, 우선주 14만 주 신청해서 2시 50분경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그날 원웨이로 계속 땡기면서 4,152억 매수를 해줬죠. 보시면 빨간 선 보시다시피 하루 종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누적 매도를 보이고 있던 프로그램 비차익 수급이었기 때문에 매도만 하지 않는다면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마저도 또 원웨이로 계속 상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시장에 강세의 영향을 강력히 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다음에 야간 달러 선물은 1473.2원으로 이제 상승 마감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 전날이죠, 전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외하고 지금은 이제 금요일 야간 달러 선물 종가는 1470.3원이었습니다. 12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49.3으로 발표됐고, 이제
아래로 경기 수축 국면이 지속되었으나 전월 및 전망치를 0.9포인트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위축된 것은 맞지만 수요가 개선되고 생산은 예상치에 부합해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면서 증시는 나스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금요일 우리장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일단 차트 체크 먼저 할게요. 가장 중요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렴 빗각 하단에서 극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여기와 여기 세 번을 찍었던 자리 이제 이탈하냐 마냐였는데 전날에 1월 2일 새해 첫날이었죠. 첫 거래일에 외국인들은 분명히 중립 포지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은 기존에 롤오버 포함해가지고 선물은 계속 한동안 매수를 유지하고 있었죠.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옵션도 양쪽 매도, 양매도를 통해서 하단 제한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하단으로도 제한이고 상단으로도 제한이고 어쨌든 방어하는 역할을 분명히 했었는데 1월 2일에는 어쩌면 여기를 이탈할 수도 있겠다라는 외국인들의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그날 선물 매도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옵션도 제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변화를 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의 중립으로 바꿔놨었습니다. 선물도 중립, 옵션도 중립. 상방을 보이고 있고 하단 제한, 상단 제한을 걸던 외국인들이 중립 포지션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일단 두 방향을 모두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자칫 이탈될 수 있음에도 주의 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일단 포지션 여기 이탈되면은 하락에 맞춰 가야 되니까. 그러나 깨지 않았습니다. 깨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죠? 굳이 밑으로 중립에서 방향을 틀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운전을 할 때도 이렇게 쭉 앞으로 가다가 유턴을 유턴을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거기서 멈춰서서 중립을 만든 거죠. 근데 그냥 가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에는 수렴빗각 이탈 없이 방어하면서 원래대로 원 포지션 외국인들이 롤오버 포함해서 매수를 지켜왔던 포지션대로 다시 진행을 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 방향을 키운 것은 아닙니다. 전날 매도했던 것을 더 많이 회복한 정도지 이 구간에서 만들었던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상방으로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충분히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루를 보고서는 다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중립으로 바꿨다가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연속성을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수렴빗각 하단에서 이제 극적 반등에 성공했고 외국인이 중립 포지션에서 하방으로 돌릴 이유가 사라졌던 거죠. 전날 이탈 시 하방 세팅이 쉬어지도록 중립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 상승으로의 전환 판단 제 1단계 자리인 12월 18일과 19일 사이에 1차 갭 정도만 건드리는 정도로 상승해서 마감을 했죠. 여기죠. 여기서 여기 갭. 여기를 지금 건드리는 정도로 살짝 장중에 올라섰지만 종가로는 거기 상태 그 정도 위치에서 멈췄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2차 갭 여기죠. 자, 여기 통과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1월 11일 외국인의 수급 변화, 돈의 흐름이 바뀌었던 요 자리를 통과 안착해야 비로소 추세가 넘어갔다고, 장세가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기준 양봉의 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의 기준 양봉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래가 나왔고요. 무슨 말이냐? 이 기준 양봉의 중심 라인을 첫 번째로 지키면 거길 이탈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상방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생겨가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출발 부분 기준 양봉의 출발 부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데 그 자리를 위협하면은 끝난 거예요. 이거는 없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중간만 이탈해도 위협을 주는 건데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은 이제 이번 끝자락으로 봐야겠죠. 일반적으로는 중심 라인 이탈하면은 상방 에너지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에서도 그날 이렇게 기준 양봉을 세우고 아침에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순간적인 돌파 기준 양봉이 나왔을 때
제가 이것도 파생반에 아침에 일단 기준 양봉이 되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 이 기준 양봉은 이 방향에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 양봉의 절반 절반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한다면 이 방향으로 좀 더 진행되는 것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자락을 뿌리를 이탈하는 경우는 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런 봉을 보면은 트레이딩을 정말 순간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 양봉을 보고 내가 중간 이탈하면은 손절해야지 라는 생각을 첫 번째 갖고 손절에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특히 지금 네이버 카페에 이제 올려주신 몇몇 분의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 기준 양봉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죠. 매수로 들어가고 오히려 중간에 난 손절해야지. 여기 이거 중간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 안 하고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불기둥을 세울 때 불타기 추가 매수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쵸? 여기서 돌파 시그널로 보고 처음에는 손절했어요. 하방 관점으로 보고 왜냐면 그날 장 자체가 아슬아슬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그런데 이제 프리장 끝나고 이제 터닝을 했던 거니까 돌파 시그널로 보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여기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익절을 보통 하죠. 그냥 익절을 하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해서 역방향 베팅을 그냥 해버립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냥 별로 기준이 없이 수급이 이렇게 강한데 그래서 수급을 확인하고 돌파봉을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최고로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불타기까지도 한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들어가서 내가 그거 이탈하면 손절해야겠다 정도로만 홀딩하고 봐도 충분히 좀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긴 했죠. 그래서 원웨이장이 이렇게 자주 나타나진 않지만 또 한 번씩 나오면은 이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개인들처럼 역방향으로 이런 날 수급이 이렇게 강한데 역방향으로 가는 것을 자제하시고 항상 흐름을 잘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데 유튜브 댓글에 있는 설명 보시고 입장하셔서 가입하셔서 한번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매매하는지 일지들 살펴보시고 직접 또 써보시고 하시면서 공부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일 분봉 기준 양봉 순방향 인정 후에 손절 컷 기준 꼭 잡으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에 자신이 있고 손절 컷의 기준이 명확해지면은 크게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원웨이장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원웨이장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잘 활용하셔야 되고 나왔을 때 역으로 꼬이지 않게 잘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증시는 아침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는 소식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받아들이면서 대량 매수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렴빗각 하단을 지지한 상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침에 본장 시작하면서 바로 수렴빗각 지지 후 불기둥을 세운 거였죠. 그래서 수렴빗각 하단 이탈에 대비한 전일 중립 포지션 설정을 다시 원래대로 원 포지션대로 돌려놓는 모습이었고요. 수렴빗각 이탈 시 외국인은 중립으로 바꾼 선물을 매도하고 풋옵션도 매수를 늘려 11월 물처럼 마지막에 11월 물 때 외국인은 양매도를 유지하다가 11월 11일에 양매도 하단 풋매도를 풀면서 풋옵션 매수로 풀면서 급락으로 만기를 마감했었죠. 이제 그때처럼 진행되기 쉬운 상태였으나 마지노선 부근에서 터닝을 하면서 일단 여기까지 한숨 돌리자가 된 거죠. 그래서 변화를 주면서 외국인들도 여기 이탈되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할 필요가 일단은 사라져 버린 거죠. 언제까지? 최소한 기준 양봉의 중심이나 끝자락을 이탈하기 전까지요. 그러면 위에서 좀 더 반등을 시도를 하려고 할 거고 그날의 메인 에너지는 오후 1시 30분경까지 오로지 상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때도 하방 없습니다. 하방 수급이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를 계속했던 거고요. 중간에 있는 이런 저항 라인들은 수급이 강한 날은 수급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기준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항대를 만났는데 저항을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숏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항을 봤을 때 일반적인 수급인지 중립 수급인지 아니면 금요일처럼 오로지 상방만 있는 강한 절대 상방 수급인지 절대 상방 수급이면 역방향 자체를 하지 말고 점검을 관측을 해야겠죠. 저항대를 만나서 이 수급이 약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외국인 선물 보시면 약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뭐 약화가 끝까지 안 되기도 했지만 뭐 마지막에 조금 돌아선 거 말고는 없지만 원웨이 방향이었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프로그램도 레드라인 보시면 프로그램도 굴곡 없이 그냥 원웨이 상방이었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위클리 옵션도 마찬가지요. 지금 위클리 옵션도 자 위클리 월요일 풋옵션이죠. 풋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개인들이 풋옵션을 위클리로 이렇게 계속 집중하는 아침 이런 모습들을 같이 보면서 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항 라인이면 여기서 수급이 꺾이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다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항만 봤다면 들어가면은 이렇게 원웨이 날에 크게 당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날은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원웨이장을 그렇게 자주 보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역방향 매매를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역방향 매매 저항 맞으면 역방향 공략해가지고 수익 보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웨이로 된 날은 피해야 됩니다. 원웨이 수급의 형태, 수급의 강도, 단위 시간 대비 얼마나 수급의 세기가 강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요. 시간이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혹은 10분밖에 30분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시간 대비 얼마나 평소보다 매수가 센지 뭐 시간 대비 100억 이상의 선물 매수라면 보통은 수급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하방 숏포지션 매수는 개인 대중들의 영역이었던 날입니다. 계속 하방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은 개인들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항상 개인들의 반대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외국인 선물 매수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외국인 월물 옵션,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즉 외국인들은 순 불포지션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 포지션의 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위클리 옵션에 풋옵션 집중하는 모습도 메인 에너지로서 오로지 상방만 있었던 것을 체크할 수 있었던 날이었죠. 선물은 이제 외국인 환매수가 우위였고요. 어제 매도했던 그리고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매도했던 물량을 환매수 처리를 했고 목요일 중립으로 이동했다가 이제 목요일 종가 기준 중립으로 포지션 중립으로 이동했다가 빗각을 금요일에 지키면서 원래 포지션인 상방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투자는 신규 매도 우위였고요. 시장 방향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메인이었고 나머지 물량을 이제 공급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거래를 했던 거고요. 위클리 옵션의 강자 금융투자는 전일 콜옵션 매도에 대한 환매수 대응을 좀 했습니다. 근데 320에서 322.5까지는 편의상 이제 선물로 볼게요. 편의상 선물로 놓고 보면은 320에서 이건 분봉으로 봐도 되겠네요. 자, 편의상 선물 차트로 보면요. 320짜리와 322.5 여기에 있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 있었는데 그거를 환매수했습니다. 손절이죠. 여기 매도 포지션이 있었는데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프리가 높아졌겠죠. 콜프리가. 그러면서 여기는 손절을 했고 그러면서 그 위에 325부터 27.5 사이에는 신규 콜옵션 매수로 해지성 베팅을 했습니다. 위쪽은 매수하고 여기는 그쵸 손절을 한 거죠. 매도했던 걸 없애면서 그 다음에 330 이상 저 위쪽에는 콜옵션 매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도 위클리 옵션 자체는 너무 무리하게 요 위까지를 생각하지 않는 범위로만 여기는 이제 그대로 매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올라도 제한적인 상승 정도 아니면 뭐 이래저래 양쪽 풀이를 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어디까지? 중심을 이탈하기 전까지. 그래서 월요일에 위클리 옵션에 대한 대응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월요일에 개인 위클리 옵션 포지션입니다. 위클리 옵션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금융투자가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1순위는 월요일에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수급이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체크 기본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 숫자 보시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목요일은 53,000원의 저항을 받았고 삼성전자 차트를 이제 띄워놓고 보면요. 53,000원 라인에 저항을 받았었죠. 목요일에는 여기 1월 2일 그리고 51,800원을 향하면 수렴비각 지지가 실패 되는 거였는데 51,800까지 향하지 않고 52,300원에서 터닝을 했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자, 여기였죠. 53,000원 저항을 받고 51,800원을 향하던 중에 52,3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수렴비각 지지 되는 거였고요. 목요일 오후 2시 이후에도 이탈된 53,000원의 벽을 뚫지 못했다가 막판에 돌파하면서 시장을 반등시키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53,000원에서 54,000원을 수직으로 회복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다음 자리 55,700선까지 기대감이 붙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만 종가에는 가장 거래가 많았던 54,400원 매물 요기 종가로 갖다 놨죠. 그래서 완전한 돌파 안착까지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저 자리는 정말 최근에 54,400에 대한 거래는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가장 많은 자리에서 종가를 형성했네요. 그래서 월요일에 54,400 위로 끝나냐 밀려서 끝나냐도 중요한 확인 사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왕개미가 나타났었죠. 자, 콜옵션 왕개미가 개입을 했었습니다. 상방 원웨이장에는 웬만하면 이 왕개미 콜옵션이 잘 안 들어오고 들어오더라도 실패를 많이 하죠. 워낙 수급이 강할 때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이 꺾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승하는 날에 그날의 상승의 최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왕개미는 콜옵션을 들어옵니다. 해지를 해서 들어오는 거죠. 하방 배팅을 해놓고 콜옵션을 왕개미가 여기서 월물을 들어오면은 외국인들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고 꺾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 꺾을 것에 대한 배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오늘의 최상단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콜옵션을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데 보통 이렇게 원웨이로 강한 날은 잘 끼어들지 못하죠. 힘이 강하니까 더 가려고 할 테니까. 그런데 이날은 상방 원웨이장이 펼쳐지다가 1시 30분경쯤에 요쯤에 콜옵션으로 왕개미가 325 콜옵션으로 매수로 들어옵니다. 자, 그때 이제 여기 월물 수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자, 여기죠. 파란 선 보이시죠? 개인 월물 콜옵션 순간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325 월물 콜로 왕개미가 등장하면서 시장은 당일 정점을 만드는 역할을 또 했죠. 왕개미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여기가 또 정점이 되겠구나, 정점이 될 후보가 되겠구나. 물론 물량이 작으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과감히 또 오늘 원웨이장에 또 도전을 했다라는 거, 적지 않게 들어왔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한 20억에서 10억 정도 적지 않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날 풋옵션이 많았기 때문에 콜옵션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지만 어쨌든 콜옵션을 순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처치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흔들 수 있다라는 거.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 중지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아침에 올려놓았던 상승 에너지,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내용으로 이제 끌어올렸다면, 내용적으로 보기에는 저는 뭐 내용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지만 어차피 파생시장에서 돈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돈의 에너지 방향성, 돈의 이동 방향 이런 것들을 보지만 어쨌든 아침에 올려놨던 내용이 일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상승 에너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먼저 콜옵션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콜 매도를 같이 한 거죠. 이 내용이 속보보다 더 빨랐던 겁니다. 우리가 접하는 소식보다 왕개미 콜옵션 진입과 반대로 외국인의 콜옵션 매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다시
단기에 콜옵션은 원래대로 돌아왔으나 장 종료 시간에 가까워지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이제 당일 청산 과정을 통해서 당일 트레이딩 물량 청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힘이 쓱 빠진 거예요. 외국인 선물이 매수가 천천히 빠지면서 미세한 윗꼬리를 마감을 했고요. 그 자리는 이제 피보나치 당일 76.4%에서 머물면서 끝났죠. 강세장 특징으로는 미국장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피보나치 764에서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강했을 때, 오늘 금요일에는 정말 강했기 때문에 764 정도까지만 왔고,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는 618 내지 50에서 제동을 많이 그러니까 조정 나올 때 618 내지 50, 가장 많이는 61.8%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막판이기도 했고 말미이기도 했고 해가지고 764 정도까지만 갔던 것 같아요. 강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도 안 빠졌잖아요. 비차익이 중간에 이렇게 선물과 같이 흔들렸으면 좀 더 내려왔었겠지만 선물은 약간 축소돼도 프로그램은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618까지 내려오지 않고 76.4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유효기간이 1월 6일이므로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이 내용으로 시장은 또 한 번의 출렁임을 겪을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 옵션 누적 손익분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제가 금요일 라이브 방송 때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목요일 종가 기준에 그리고 금요일 10시 기준, 그 다음에 11시 50분 기준, 그다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단계로 지금 변화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1월 옵션 누적 손익분기입니다. 기실현 손익을 고려해가지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수익을 봤다면 이 1,000억을 다 날리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익분기. 1,000억을 벌었으니까 마이너스 1,000억까지 손익분기가 되겠죠? 그걸 뜻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목요일 종가, 그 다음에 금요일 아침 10시, 그다음 금요일 11시 50분, 금요일 종가 기준. 왜 세부로 나눴냐면요, 금요일에 거래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거래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던 날입니다. 만기도 4거래밖에 안 남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거칠 거라고 보고, 수렴 빗각에서 터닝도 했기 때문에 강한 에너지 발산도 됐기 때문에 변화가 많을 거라고 보고 변화를 추적한 겁니다. 만기 4일 남은 날 하루 종일 옵션에 큰 거래가 생기면서 변경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의 변화가 특히 많았던 거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외국인은 옵션 양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전일 이렇게 중립으로 바꿨다. 이쪽 하방으로는 중립으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목요일 종가 기준은 328.5 이하로 외국인들의 수익이 누적 손익분기상 손익분기가 잡혔었는데, 요게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중립에서 양매도 포지션으로 간 거죠. 그날 품매도가 많아짐에 따라서 중립을 다시 양매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포지션이. 그래서 이 양매도는 범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외국인은 311에서 332.5 사이로 바뀌었다가 수익 구간이 손익 분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11시 50분 점심시간 때쯤 해가지고 312.5로 약간 수정되고 상단도 살짝 수정됐죠. 333.5로. 그 다음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콜옵션 매수가 확대되고 풋옵션 매도 확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가 기준으로 314와 336 사이로 형성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은 옵션 외가 중심의 양매도기 때문에 309 이상을 보였다가 297.5에서 321.5, 그 다음에 295에서 321,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302.5에서 326.5로 변화를 주면서 끝났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변화가 상당히 컸어요, 이 금액 때문에. 그리고 금융투자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았는데 302.5 이하에서 303 이하 혹은 331 이상, 이거 양매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금융투자는 이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기 이하 내지 여기 이상이 되어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이 이렇게 바뀐 채 끝났다라는 거 점검을 좀 해보고, 이건 다 추정치고요. 화살표 이유가 시간대별 변경 사항입니다. 이거를 일봉 차트의 편의상 선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베이시스가 플러스 0.95로 끝나서 약 1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편의상 우리는 거래하는 선물로
표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1포인트 정도는 큰 차이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표기를 해보면요. 외국인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14포인트, 대략 여기네요. 여기 저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336, 한 요정도 되나요? 자, 여기 사이에 들어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목요일 기준이랑 많이 바뀌었죠. 목요일 기준이랑 그날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바뀌고,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거래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크게 바뀌진 않는데 금요일에는 꽤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어차피 장중에 거래를 통해서 같이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개인은 302.5에서 326.5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좀 더 벌어지죠. 여기서부터 326.5 정도는 요 정도 되나요? 여기가 이제 개인의 수익 구간이 됩니다. 금융투자는 311 이하, 자, 311 이하면 여기죠. 한 요 정도 이하에서 수익 구간을 보거나 333 이상, 한 요 정도 되나요? 요 이상에서 이제 금융투자가 수익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종, 이제 개인은 손실, 외국인 금융투자가 수익 구간이 보통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걸 모두를 만족시키는 구간은 여기 사이가 되겠죠. 자, 여기 사이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기준으로 한 대략 333에서 336으로 들어오면은 개인들은 손실이고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같이 수익인 구간이 됩니다. 그쵸? 외국인은 336 아래, 금융투자는 333 이상, 개인은 326.5를 넘어가면 손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고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수렴빗각을 지키면서 포지션을 강하게 바꿔놨기 때문이죠. 물론 3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이 3거래일 동안 만약에 금요일처럼 대량 거래를 동반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극적으로 거래를 터트리면서 기준점에서 완전히 틀을 바꿔놓는 거였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생겼고요. 여기서는 이제 숫자 정도 바뀌는 정도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앞으로 남은 거래일 동안 이제 숫자를 이제 조정해서 맞추는 걸. 근데 저거는 이제 가장 합리적인 구간이지 반드시 가장 합리적인 걸 이제 시장은 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중에 대응의 영역으로 좀 남겨 두셔야 되고요. 작년 3, 4, 5, 6, 7월 같은 경우는 개인들도 수익을 보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8월에 이제 다 그걸 뺏어내긴 했지만요. 종가 체크 사항입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4,400원, 선물 54,300원 백어데이션 마감을 했고요. 백어데이션은 연속성 파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63만 주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는 날은 매수량이 적어도 시장 상승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도 매도가 많았으니까.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도 마찬가지죠. 7월 12일 이후로 13조 원이 넘는 누적 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차익도 당일 매도가 잘 나오지 않으면, 매수만 된다고 해도 그 물량이 적지 않아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죠. 외국인 선물 옵션입니다. 선물은 1조 2천억 매수를 넘겼다가 종가 기준 7,205억 원의 매수로 축소 마감했고요. 오후장에는 완개미 콜옵션 개입 전까지 원웨이 장세를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정규장 종가 1466.9원 마감했고요. 야간에는 1470.3원 마감했습니다.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3220억 매수로, 환율은 여전히 중장기 추세가 상방이고요. 1월 20일 만기까지 개인들이 달러 선물을 최상단에서 매수했던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해야 하겠고요. 변동성 지수는 1.88% 하락한 20.31로 마쳤습니다. 급 반등장에도 변동성 지수는 하락하여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위치에서 반등이 나온 것이고, 시장은 이 금요일의 상승이 과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고, 더 상승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를 나타내는 거였고요.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을 만들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기를 통과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또 막히는지를 보면서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저점이 나오진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뭐 매도 포지션을 대량으로 익절해가지고 돌린 것도 아니고 중립으로 만들었다가 황급히 원래대로의 포지션을 회귀한 것뿐이기 때문에 아직은 외국인들의 물갈이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기 저점은 깨질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 분위기를 깨지려면은 기준 양봉의 중심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최종적으로는 뿌리 시가 부근 이 이탈이 되면은 이 관점은 다 바뀔 겁니다. 어차피 수급이 다시 변할 거예요. 수급을 유지한 채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은 바뀌는 것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포지션 바뀌는 거 다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실시간에 이런 상황으로 다시 변모하네. 항상 시장은 변화하고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 대응을 같이 함께 해 나가실 분은 제가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장중 라이브 방송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그 다음에 나는 라이브 방송 시간이 안 날 때가 많아 그러신 분들은 구독자 텔레그램 방 들어가 계시면은 중요 사항은 그래도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1월 6일 월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글로벌 12월 마켓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1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발표되고요. 1월 7일 화요일에는 미국 졸트 보고서 그리고 CES 2025가 10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1월 8일 수요일은 한국 11월 경상수지 발표, FOMC 이사록 공개, 미국 채 10년물 입찰, 미국 12월 ADP 민간 고용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고용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요. 미국의 고용 데이터, 그 고용 보고서 공개도 있는 주라서 1월 9일 목요일에는 우리 1월 옵션 만기일 있고요. OECD 소비자 물가지수 공개가 있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은 한국 12월 실업률 발표 있고요. 중국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미국 12월 고용보고서 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지금 현재 독감 환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모든 구독자분들 독감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